네, 이제 우리 약대동에 여기 이제 지도입니다. 약대동의 지도고요. 네, 여기 좀 더 축소해서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건 그냥 뭐 지난번 얘기했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거를 이제 다시 요약하면 우리 이제 마을 사역의 약대동 마을 사역의 핵심은 약대동의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이제 마을에 있는 여러 도서관이나 꿈터나 그다음에 마을 카페에서 이 전체에서 이렇게 교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그 꿈의 학교, 경기도 교육청이랑 꿈의 학교를 지금 연결해서 그 꿈의 학교라는 마을 학교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 이제 그 관심이 계시다는데, 마을 이제 이러한 그 생태계에 이런 학습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가 연결해서 이제 영화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우리 꼽사리 영화제도 이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제 부천 피판이라고 하는 한 7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국제영화제 저희 약대동이 꼽사리 껴서 하는 마을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름 마을 학교의 오프닝을 여름 성경학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름 방학기가 내내 이제 마을 학교를 여는데, 그 마을 학교에 이제 결산 정도가 될 때 우리 꼽사리 영화제랑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습 생태계에는 그 꼽텔즈라고 하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마을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이제 마을 학교, 여름에는 여름 마을 학교가 있고, 또 꼽사리 영화제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계로는 이제 달나라 토끼 달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마을에 이제 협동하는 그, 어, 그 협동의 생태계, 그러니까 복지 생태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가 저희한테 중요한데,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과 꼽사리 영화제가 요 해에 다 같이 이제 일어나면서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마을에 있는 개교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이렇게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전환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을 사역의 첫 번째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다. 이제는 학교가 학습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특별히 마을이 미래 학습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이제 두 번째로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27주년 2013년도에 이제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 이제 창립 총회를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했고, 이거는 지금 마을 주민들의 것입니다. 교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카페와 달나라 토끼라고 하는 그 떡 카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상생, 배움, 문화, 환대, 소통, 이러한 이제 마을의 협동과 복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데 중요한 그 개념이
결국은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캐피탈, 자본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자본을 넘어 더 중요한 신뢰라는 자본, 캐피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뢰라는 자본은 협동과 돌봄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이 자본,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이 신뢰라는 자본을 이제 영어로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 소셜 캐피탈이 우리가 복지 생태계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소셜 캐피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 신뢰라는 소셜 캐피탈이 있어야 우리가 협동조합도 세울 수 있고 우리 사회적 기업도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부지런히 마을에서 마을을 일에 협동하고 소통하고 모든 일 사역을 공유하고 또 고령화 시대에 서로 돌볼 때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생기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생기는데,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생기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돈보다 훨씬 중요한 새로운 캐피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하는 새로운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에 기초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탈락하는 사람들, 양극화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가 기초가 됐지만 거기에서 그 시장 경제 경쟁에서 탈락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복지 생태계나 복지나 이제 기독교의 그 종교적 기능으로서 그런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우리 다시 요약하면은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가는 것이고,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가는 것이고, 각자 도생을 넘어선 돌봄 평화 경제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욱,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욱 이 시대가 요구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이 재난 가운데 더 이제 정말 살아갈 길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웃들이 많거든요. 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서 마을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것이 이제 이 돌봄 시대에, 이 재난 시대 이후 교회가 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는 이제 또 2월부터 10만 원이라는 재난 기본 소득이 주어지는데, 재난 임금이 주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재난 기본 소득이 있을 때 우리가 협동조합이 달나라 토끼라는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서 달토 꾸러미라는 것을 해서 유기농이라든지 공정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난 기본 소득이 쓰는 부천페이가 사용 가능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협동조합에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한 것이 또 마을에서 순환되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마을의 이제 복지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를 통해서 마을 카페, 도서관, 교회, 꿈터 이런 데서 공부하고,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 기본 임금이 사용되면서 유기농이라는 같은 생태적인 것들이 거기서 소비되고, 또 그렇게 마을의 경제가 도는 이러한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꼽사리, 여기가 우리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부천 김혜준이라고 하는 부천 당시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여기 협동조합 공부하는데 직원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공부를 할 때 그분이 우리한테 제의한 게, 협동조합을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하면서
부천에는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하는 동안에 꼽사리 껴서 영화제를 하는 마을 영화제 같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약대동이 마을 운동이 잘 되니까 약대동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꼽사리 영화제를 했을 때 이제 뭐 여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레드카펫이나 주민들도 참여하고, 대학에서는 캐치를 하고, 마을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나오고,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했었던 뭐 협동조합이 부스를 차려나가고, 어린이집 지원활동센터, 협동조합 도서관 이런 모든 것이 부스를 차리고 나가서 이 영화제가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이런 영화제가 마을 영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꼽사리 영화제가 생기니까는 꼽사리 청소년 심야 식당, 마을 방송국, 최근에는 마을 박물관까지 그 마을의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텔링되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개가 돼서 마을을 이제 재미난 마을의 이야기, 뭐 영화제 이야기, 협동조합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제 가득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방송국 심야식당.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마을에 이제 재미난 일이 많이 생겨서 여름에 마을 캠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화제 할 때는 온 동네가 모여서 응원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 문화 생태계의 키워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마을에 있어서 목회적 영적 기능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이제 마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회가 늘 기도를 하고, 1년에 봄에는 구역을 통해서 교인들을 신방한다면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이제 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과 돌볼 일이 뭔가를 이게 찾아내는 그런 이제 영적 돌봄망을 짜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학습 마을의 문화 복지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서 마을의 문을 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돕는 이런 영적인 돌봄망을 짜는데, 이 지금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마을의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을에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그 병원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진하는, 우리 교회가 신방을 하듯이 이 병원의 주치의들이나 간호사들이 왕진을 하는,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지금 돌봄 마을의 가능성이 이제 우리 약대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신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 신방하고,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5년 동안 약대동에 왔는데 전혀 이웃의 관계망이 안전망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 신방팀이 가서 불러서 약대동 여성 안전망에 참여시키고 성탄 축제에 같이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즐기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우리 부산 장신대 가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던 건데, 그런 국면에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맞았는데 이제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이 재난 기간에 오히려 공동체들이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했는데, 제가 30년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영국의 토트넷의 전환 마을을 갖고 전환 마을, 그 이제 생태적인 마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 전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일궈낸 브럼리 바우보우 센터 BBBC와 브로더스 호프 공동체를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7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경고하고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마을에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은 이 기후 변화 문제나 생태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침 생태 마을인 토트네스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이제 사회적 기업화한 이제 BBBC 사례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여기 문화학당, 마을의 평화학당, 신중년 학당을 이제 30년, 지금 저희가 35주년이 되는데 5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출발을 했죠. 특별히 신중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모여가지고 이제 신중년 도시 농부들이 약대동에 한 10명가량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마을 텃밭을 시작했고 또 신중년의 이제 매체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데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이제 공부와 활동들을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와 마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생태 사회, 생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생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이제 선희정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달성이라고 하는 마을 음악회들을 꾸준히 이제 해서 했고 또 우리 이제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또 우리 이은주 집사님 이 두 분을 이제 해서 꾸준히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을 필요한 관심 있는 일을 통해서 한 문예학당이 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마을 활동을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공에 대해서 세월호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제 고성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평화 학당, 평화 아카데미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기후 문제나 남북 통일 이후에 평화 문제를 공부하는 이제 학당과 아카데미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삼총삼 여기 우리 이제 밤마을 박물관 이제 가정지원센터 김현자 권사님이랑 우리 신은희 선생님 그다음에 조민자 선생님 이 세 분이 이제 또 중심이 돼가지고 또 이제 우리 세 군의 최희정 권사님도 여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신중년 학당들을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마을에 있는 일꾼들을 불러주고 그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마을에 꼽사리 영화제라든지 마을 축제 때 이제 이들을 다 합류하는 이제 평소에는 각자 활동 각자 문예학당, 신중년학당, 평화학당으로 활동하다가 꼽사리 영화제 같은 영화제 때는 이제 다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년 때 영국에 다녀와서 또 그레타 툰베리 그런 것에서 자극을 받고 이제 안식년 30주년 이후에 이렇게 시작한 흐름이 달 떡갈나무들이 도토리 한 알이 이렇게 심어져서 떡갈나무가 되고 그 떡갈나무 숲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작년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인생박물관을 쭉 했는데 그 인생박물관 이제 건물을 또 해서 마을에 어르신들의 기록을 보관을 하는 마을 이제 꼽사리 꼬비 마을 박물관을 세울 때 그 흐름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여러 자료나 마을 사람들을 약대동 이후 25명을 이제 마을의 여러 가지 숨은 영웅들을 찾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웃 사촌 마을 회의를 했고
또 마을 인생 강문을 통해서 그 전에 그 마을 이웃사촌 회의를 했고 또 재난 학교를 했죠. 재난 기간이니까 재난 기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또 여섯 마을 우리 카페에서 육강장을 이렇게 해서 재난 동안에 우리들이 그 마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전부 하고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재난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마을 공화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고 아까 레베타 솔릿이 재난 기간이 어려운 기간이지만 그때 우리가 혼자 살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생겨서 오히려 그 재난 기간에 유토피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난 학교가 만들어지고 마을 공화국의 꿈을 꿨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평신도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가 스스로 자치를 하지 않으면 이 재난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생태 시대 몰려올 텐데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아주 즐겁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총요약을 하면 코로나 시기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신중년들이 여름에 꼽사리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 문화 활동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평화학당 쪽에서는 평화 아카데미 쪽에서는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영화제로 하고 이제 이 마을 이웃사촌 마을의 꼽사리 영화제를 통해서 마을의 기억곡과 아닌 꼬비 마을 박물관이 세워지는 아주 그 재난 기간이었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을 사역이 위축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생기니까 박물관이랑 친화적인 것이 도서관이잖아요.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공부하는 학당이 있어서 이 세 그룹을 묶어서 박도예학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것이 이제 올해 2021년에 이제 마을을 또 잘 이끌어 가보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중인데 우리 저 마을 그 가정지원센터 새로운 가정지원센터의 김현장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는 이것이 마을 박물관 사업이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그렇게 돼서 올해가 출발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새로운 34주년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새롬교회가 1986년에 약대동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어린이집이 이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 폐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소임을 잘 했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 건물의 2층을 1, 2층을 썼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하는 교회가 본당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재난을 겪기 때문에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그 공간을 우리가 다시 꾸며서 또 마을에 이제 그 건물을 마을 주민들이 이 돌봄 시대에 정말 돌봄을 그곳에 와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자. 거기까지는 합의를 보고 어떻게 그걸 할 건가는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인 우리 임종환 교수님, 이분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권위자신데 이분이 약대동에 마침 사셔서 이분의 조언을 듣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토론하고 있는 중인데 대충 나오는 얘기가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자. 이제 우리 약대동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합의를 받고, 이 커뮤니티 센터, 돌봄 마을 커뮤니티 센터라는, 돌봄 커뮤니티 센터라는 개념은 약도정에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히 복지적 돌봄이 많죠. 보통 돌봄하면 복지사가 와서 하는 건데, 이 복지적 돌봄을 넘어서 건강적인 돌봄, 아까 커뮤니티 케어, 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에 격리돼서, 결국은 이 노후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있고, 의료팀이 방문해서 돌봄을 하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 건강적 돌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꼽사리 영화제를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과 우리 문예학당 팀들이 그분들이랑 같이 영화제를 하고 그 영화제에 어르신들이 공연을 하면서 앞으로 돌봄 마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적 돌봄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문화예술적, 문예적 돌봄이라는 개념을 얻고 우리 교회 이제 신중년 아카데미가 우리 작년에 그 코로나 올 때 봄에 시를 부르면서 우리 카페 달터 카페 옆마당에 그 텃밭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마을에 큰 희망이 됐고 위로가 됐는데 이 신중년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적 돌봄을 우리가 결합을 하자. 그래서 4가지 그냥 돌봄이 아니라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을 결합한 돌봄 마을을 만들자.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지금 우리 마을은 준비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돌봄 마을이 왜 필요하냐면 이 재난기 이후에는 서로 돌보지 않으면 서민 지역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서로 마을 사람들이 돌보면서 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가 있는데 이것의 총 집합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이런 돌봄의 역량들, 복지적인 역량, 건강적인 역량, 문화예술적인 역량, 생태적인 역량을 묶어서 돌봄 마을을 이번 기회에 마침 어린이집이 비었으니까 2층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보자 이제 그렇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태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다음에 임종환 이제 저분이 이번에 2월 1일에 인하대 학장님이 됐어요. 인하의대 학장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부천, 인천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정숙 시의원님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약재동 돌봄 마을을 하는데 서로 어떻게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서 여기에 지금 노인 요양팀장이랑 복지팀장님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서 저렇게 4가지 복지적 돌봄, 의료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공유했을 때 공무원들이 만약에 약대동에서 그 일을 마을 전체가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제가 대전환기의 프레임 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 부천 도서관에서 우리 부천은 도서관이 굉장히 상호 대처가 돼서 시설이 잘 돼서 제가 아주 잘 이용하는데 읽었더니 그 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도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이번에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깨졌잖아요. 근데 한국의 K-방역이나 한국의 K-의료라는 것이 이 세계의 미래를 끌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의료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래는 그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회의 새로운 프레임은 건강 환경 공동체 등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가 미래를 이끌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 의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이번에 방역을 한 거,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온 국민이 협력을 해서 방어하는 데 성공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국가적 단위를 넘어서 지역 단위, 마을 단위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한국이 세계를 이런 생명적 가치로, 사회적 가치로 세계를 끌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랬을 때에 KBS 다큐원에서 감염병 시대 사회적 의료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여기 임종환 이제 우리 교수님이고요. 우리 부천 의사협이 적극 조명이 됐어요. 의료사회 협동조합이.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 전국 1위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 나왔던 것이 시설이 않은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의료를 이 고령화 시대에 자기가 있는 집에서 있고 주치의원이나 방문팀들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치의 제도고, 임종환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한 우리 이제 그 복지 생태계 이제 얘기했을 때, 돌봄 생태계, 영적 돌봄 생태계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마을 신방을 했거든요. 이 마을 신방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가을에는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선교에 있는 장들이, 권사님, 주사님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필요한 곳을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방문팀을 만들어서 5가지 내지 6가정, 7가정을 매 방문해왔거든요. 신방을. 이 마을 신방과 이 커뮤니티 케어, 방문 의료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부천의사협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여기 그 사무국장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우리 마을이랑 여러 차례 그런 건강 돌봄에 대해서 많이 협력을 했고,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 2분이 여기 김현자 권사님이랑 최희정 권사님 2분이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천의사협은 이제 마을을 어떻게 방문 진료를 할 건가, 의료진 플러스 마을에 있는 분들을 건강 리더로 키워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지역사회를 돌면서 돌봄 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봄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5년 전부터 우리 선교 일꾼들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도서관 분들, 이런 분들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해왔거든요. 이 신방과 왕진의 개념을 해서 이걸 건강 리더, 또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을 마을에 복지 리더,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돌봄 마을을 만들고, 우리 이제 교회는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돌봄 캠프, 그동안에 활동하던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문예학당을 문화적 통합 돌봄 개념으로 묶어서 마을을 문화적으로 돌본다. 여기는 찾아가는 방문 개념을 마을 간호사와 건강 리더를 통해서 적극 통합을 해본다. 이게 이제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그 다음에 신중년과 도시농부를 연결하는 생태적 돌봄. 신중년 도시농부를 약대동 돌봄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서 텃밭과 마을 곳곳의 녹색 텃밭과 약대 마을 전체를 녹색 돌봄 마을로 전환하는 통합 돌봄 전환 마을로 꿈꾼다.
우리가 작년에는 그 달토 옆 그 텃밭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을 그 꼬비 마을 박물관 옥상에도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을 수 있고 우리 지금 교회 앞마당도 지금 이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옥상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마을을 녹색으로 가꾸는 도시농부들을 이렇게 해서 또 성장시켜서 리더로 생태 리더로 성장시켜서 마을 전체를 녹색화하고 기후 문제도 거기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이 도시농부를 또 적극 돕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랑 결합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가는 약대동 돌봄마을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강의료 돌봄 박물관, 도서관, 문예학당을 문화적 통합 개념으로 적극 결합하여서 문화적 돌봄 그 다음에 약대동 마을 전체를 녹색 돌봄으로 전락시키는 생태적 돌봄 리더를 육성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약대동 마을 공동체 함께 가는 약대동 돌봄 마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봄 마을로 살 수뿐이 없다. 코로나 이후. 그래서 떡갈나무 마을 공화국이라고 한번 접었는데 이런 마을 회의가 있고 마을에 온라인 방송이 있고 마을 학당을 통해서 성서, 선교, 문화, 평화, 신중년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재난학교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난기후, 유기농 이런 것들을 이 재난기후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꿈꾸는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떡갈나무 돌봄 마을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다고 어떻게 하는가 하여튼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오준누사님과 뭐 질문이나 토론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전부터 하셨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하신 게 아니고. 네, 한 30년 됐죠. 네. 뭐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뭐 5년, 10년 동안 이 마을 목회를 배워서 자기 교회 그대로 썼던 어떤 제시할 만한 좋은 예들을 가진 교회들이 있나요? 뭐 어떤 걸 가져가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마을을 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학자분들이. 네. 그런데 그 학위 논문이 자기 교회 사례랑 어떻게 연결됐다고 하는 거를 뭐 구체적 사례로 연구한 거는 뭐 제가 아직 기록으로는 접하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많을 때는 세 차례 정도씩 전국에서 방문이 와요. 오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실험 중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논문을 써서 나오는데 이제 자기 교회 사례를 가지고 아직 시간이 그렇게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 하여튼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논문으로 쓰는데 그걸 자기 개교회에 적용해서 어떠한 하나의 그 사례로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덜 됐는지 그렇게 발표되는 거는 연구는 활발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열매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저도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보고 뭐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잘 맞게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교회들도 이걸 했다면은 그 교회들도 이제 이걸 가져오면서 쓰면서 생겼던 이제 뭐 피드백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 걸 한번 제가 뭐 그렇게까지 질문을 안 했는데 학위 논문을 이거를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뭐 외국에 주로 이제 선교적 미셔널 처치 연구하는 분들이 그 박사학위 논문에
아주 이거 좋은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데서 쓴 분들이 있고 풀러 신학교에서 한 거 공적제도도 구축 방안이라는 걸 가지고 네. 나중에, 박춘영, 네,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박춘영, 이렇게 찍어서 네네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놀려 예. 이분이 보내와서 이제 한남제일교회랑 우리 교회 사례를 뒤에 공적제도도 하는 사례로 이제 뒤에 두 사례를 이제 학위 논문에 썼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오는데 그거를 이제 개교회에 적용해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그런 뭐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데, 아, 태국 선교. 선교에 마음이 있고, 이제 좀 몇 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혹시 다른 이제 나라에서 요걸 쓴 해외 선교 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고 지금 장신대에 계신 그 교수님은 이제 여러 차례 그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제 오셨거든요.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 미셔널 처치 쪽에 있는 선교학 교수님들은 저희 방문을 여러 차례 했고 약대동은 제가 또 수업에도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고 해외 선교 쪽에서도 남미에 계신 목사님들 제가 연세대 쪽에서 하는 저 한번 가서 했는데 그쪽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그분 논문을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연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부천 새로운 교회에서는 뭐 유치부나 초등부에 대한 어떤 교회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유치부나 청소년 부분의 사역은 주로 이제 저희 그 이승훈 목사님이 주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4년 동안은 이제 마을 카페 달나라톡 협동조합에서 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꼽사리 영화제 같은 이제 마을 이제 영화제들을 또 이렇게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래서 청소년 이제 사역이 교회 활동들도 하고 교회 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 활동하는 것에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아까 그 꿈의 학교라고 마을 학교 있잖아요. 네. 그거 껍틀지라고 하는 마을 학교 개교식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그 껍틀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을 사역이랑 그 교회 사역이 이제 동떨어지지 않고 청소년에서 연결이 돼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영화제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을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성서라든지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그것이 청소년 기회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학교가 대개 교회 안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교회 학교가 마을 학교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그래서 그 교회 학교 뭐 요즘은 이제 뭐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제 아동들이 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지는 않고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청소년 마을로 나가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이 교회 학교가 전통적인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로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학교로 연결이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여름에 축제할 때는 이제 그 전체가 이제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과 교회가 이제 거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름 마을 학교라는 거를 하기 전에 여름 마을 학교 교사대학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름 마을 학교를 하기 전에 여름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교인들과 주민이 다 섞여서 하고 여름 마을 학교라는 개념은 마을 학교의 출발 오프닝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만은 성경학교는 이제 하루나 이틀 하면 끝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마을 학교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는 교회로 들어와 있는 청소년은 적지만 마을의 청소년들은 이제 많은 거죠. 네, 이제 네, 네. 그것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그 교회학교 개념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랑 여름 마을학교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구조로 경계선이 네, 네.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교회로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마을에서 축제나 여러 가지 마을 학교를 통해서 만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 누구야? 저건 뭐지? 이렇게 하는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몇 친구들은 이제 영화 찍다가 네. 이제 교회 오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아직 네. 우리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그거에는 우리가 이제 1층, 2층을 돌봄 마을로 하니까 이제 교회 예배는 주일에는 교회 본당이 이제 주일만 쓰잖아요. 네. 했더니 우리 그 이승훈 목사님이 그 담당하는 분이 그분이 그 격투기나 그 무술 그런 거를 또 가르쳐요 애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요? 어떤 걸 태권도 아니면 합기도 가르쳐요? 뭐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독특한 그런 종합한 뭐 그런 것들을 또 하시더라고 어떤 그한테 그래서 남자애들이나 하여튼 그 뭐 철인 뭐 3종 경기 이런 데 참여하고 그러니까 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야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 주중에는 주일에만 강대상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닥이니까 이제 매트도 깔고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싶다 뭐 평일에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것이 평일에? 평일에 예. 평일에는 하고 주일에는 우리가 그거 매트는 뭐 그냥 놔둬도 되고 거기다 의자를 놓고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하고 나서 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생각하면 건물 중심의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마을로 교회 전체를 내놓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런 활동을 또 오래 해서 이미 네트워크가 있는데 1층에 시설이 들어오면은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간 활용이 좀 떨어지니까 본당을 주중에는 문화예술이나 그런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육 공간은 또 따로 있거든요. 우리 그 박물관 있는 거기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고 거기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서 이제 주중에는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마을과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본당까지도 주일 예배만 이제 종교적 건물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거로 우리가 지금 토론 중에 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이따가 카톡으로 이승원 이순 목사님. 목사 예, 예. 네, 아주 그 청소년 사역에 아주 새로운 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꼭 전화해가지고 예,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또 우리 광안교회 사역자분들이랑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또는 이제 예배 시간 외에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